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러면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지난달 초였죠. 지난달 초에 메르스가 발병하면서 더불어서 수출 지표가 전년 대비 급감했던 그 지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수 수출에 대한 동반 우려감이 나왔는데 또 오늘 중요한 지표 발표됐습니다. 수출 지표인데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가 진짜 뭐 거의 한 7, 8년 만에 처음 나왔던 거였거든요. 10.9% 감소였고 이번에 6월에는 이런 감소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인데요. 그래도 지금 6개월 연속 상반기 수출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워런 버핏의 시각에서 보는 박준현 운용력의 시간에서 좀 이 부분을 다뤄볼 것 같은데요.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도 또 기업 얘기도 빼놓지 않고 해주실 텐데 오늘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예, 오늘 할 내용은 어제 발표된 내용이죠. 산업활동, 국내 산업활동 동향을 위주로 해서 또 산업활동 내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부문별로 괜찮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들 업종에서 종목 한 종목을 좀 골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앞서서 오늘 이제 7월 1일입니다. 반기가 어제까지 끝났고 또 새로운 반기가 하반기가 시작이 좀 되네요. 자,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우리 투자하신 분들 성과가 어떻습니까? 좀 되묻고 싶네요. 전반적으로 상반기를 되돌아본다 한다면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로 해서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시장 자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한 부분 자체죠.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장세가 전개가 되는 거고 그런 흐름 속에서 상반기 동안에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 가치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하고 있고 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좀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성과를 개인적으로 뒤집어 본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제 장 끝나고 두 분의 고객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5시 정도에 일임 서비스를 제가 3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분은 제가 대신증권에서 올해 오프라인 강연을 많이 했는데 자주 오시면서 제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자기 말로는 최근 2, 3년 동안 200% 가까이 수익을 냈대요. 올해는 한 80%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데 근데 한 분을 데리고 90분이 온 이유 자체가 자기 친구가 너무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3년 전에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3년 전 대비해서 20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그 친구는 10억 가지고 잔고를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리는데 3억 9천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저한테 상담을 한번 해보라 하더라. 박준현 운용기 요즘 일임 서비스 하는데 수익률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어떤 계좌를 제가 잔고를 봤는데 극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조금 전에 200% 수익 난 계좌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기업 가치 위주로 해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쪽이고 10억 가지고 지금 3억 9천 되는 계좌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피해야 된다. 워런 버핏이
피해야 되는 종목들,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업종들을 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36,000원대 사가지고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빠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ELK가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났죠. 22,000원대 산 주식이 지금 3,000원대니까 제가 스마트폰 부품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랬었죠. 기타 뭐 파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운업종이라든가 그들 관련 종목,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들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졌다는 거죠. 예. 뭐 그랬던 부분들이 상반기 시장에도 분명히 아마 우리 시청자님 또 그런 또 종목들을 매매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좋은 종목과 그런 또 종목들, 오른법이 회피하는 종목들을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낮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임 서비스를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문사에 온 지는 1년 가까이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 이 시간 제가 레전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11월 달부터 접근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의 시각에 의해서 어떤 시장보다는 기업의 종목에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중순부터 일임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최근 6월 말에 저도 이제 반기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청산했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박준현 운영력이 일임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3월 가입자 전원이 평균 43.2%, 최저 20%대에서 일부 계좌는 무려 78% 정도까지 성과로 목표 수익률 20%를 달성을 해가지고 조기 청산했다. 그랬던 내용이죠. 그 내용은 뭐냐? 철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해서 오런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시장보다는 종목 위주로 해서 접근하는 그런 종목 선정 능력에 있기 때문에 탁월한 수익이 좀 나는 게 아닌가. 그랬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런 버핏이 어떠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느냐? 오런 버핏이 50년 동안 단 2회만 손실 나고 거의 48번 해 정도를 지속적으로 수익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자체, 그분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 그게 가장 워런 버핏의 어떤 안정성 추구죠. 즉,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가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원칙일을 절대 잃지 않는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저금리 시대죠. 저금리 시대는 기업이익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면 자동적으로 수익이 따라온다는 거죠. 즉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도 투자 철학 자체도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고 주식을 산다고 그랬었죠. 주식을 접근하는 데서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랬던 관점에서 주식을 좀 보시라고 그랬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기업들이 또 미래 실적에 대해서 높은 이익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보수적인 자본 구조와 그다음에 자기 자본율이 꾸준하게 15% 이상 꾸준하게 증가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생에 20번 정도 주식을 산다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하라. 그 중에서 20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을 야로이 자기 자본율이 15% 이상 꾸준하게 증가되는 종목 딱 3개 종목만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말씀드리지만 워런 버핏에 의해서 시각에 따라 투자 철학과 투자관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개인 투자가 또 충분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런 어떤 부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내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국내 경기 동향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국민들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해외 쪽에 미국의 경기라든가 중국의 경기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국내 진작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은 매월 말일날 좀 발표가 좀 되죠. 어제 국내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이 수출 얘기했었지만 오늘 수출 발표가 됐는데 국내 산업활동 동향 여전히 안 좋습니다. 3개월 연속 지금 어제 발표 내용보다는 3개월 연속 지금 뒷걸음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요즘 부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판단하는 지표들이죠. 업종이라든가 종목들 매매할 때 자동차라든가 반도체가 주력 부품 종목들이 5월 달에 부진했던 영향 자체가 전반적으로 산업 활동이 유축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4월 달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자체가 괜찮았었는데 소매 판매 자체도 정체된 상태입니다. 메르스 여파가 5월 말부터 진행이 됐다는 걸 감안한다면 6월 달에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6월 체감 경기 자체도 크게 악화가 좀 되고 있는데, 자, 표를 보시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생산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생각 지표 자체가 유축점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기가 얼마만큼 어렵냐면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66이면 2009년도 3월 달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이거는 BS 실사 지수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으로 따지고 유럽으로 따지면 PMI 지표라고 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0 대비해서 66이라는 것 자체는 아마 PMI 지표로 따지면 40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국내 경기 자체가 안 좋다. 그런 또 부분들이 최근에 수출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 약세의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고 싶은데, 하반기 때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 관련 지수는 선행지수가 있고 동행지수가 있고 후행지수가 있는데, 선행지수는 6개월에서 7개월 이후에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는 어렵지만은 동행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동행지수 하락을 하고 있지만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자체는 서서히 저금리라든가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가 6개월 이후에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향후에 3개월이나 최소한 6개월 이후를 선반영돼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는 어렵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자체는 분명히 하반기라든가 내년도에는 경기가 완만하게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겠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번 경기 동향에서, 산업활동 동향에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 동향입니다. 이건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 전략을 여러분들 볼 때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달이죠. 6월 2일 날일 겁니다. 제가 4월달 산업 동향을 얘기를 하면서 건설 업황 자체가 부문별로 괜찮았기 때문에 당시 제가 하성산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습니다. 해외 건설보다는. 그 당시 하성산업이 19,000원이었는데 최근에 28,000원대까지 갔었죠. 자, 이번 부분도 지금 부문별로 본다 한다면 현재 부문별 활동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내수 소비 섹터 중에서 편의점 섹터입니다. 24시간 편의점이 그나마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 꾸준하게 지난달에도 괜찮았거든요. 8.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 수주 자체는 지난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수주가, 이건 선행지표죠. 수주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 경기 자체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산업활동이 안 좋지만은 정부의 건설기 부양 효과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관련 건설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눈에 띈 것 자체는 기계 수주 자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계 수주 자체는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을 염두에 두면서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대한 발주 물량 자체가 선반영되고 있다는 것 같으면서 기계 수주 자체도 경기 선행지수에 어떤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기계 수주 자체가 일단 4월달, 5월달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향후에 또 경기 흐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대표적으로 조금 그와 관련해서 산업활동 중에서 조금 전에 편의점 어떤 업황 호조와 관해서 가장 영향을 받은 주가가 BGF 리테일이라는 주식이죠. 이 두 종목이 결국은 그런 어떤 선행 지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경기 동향과 산업활동 동향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본다 이런 부분 자체를 착안한다 한다면 BGF 주가 자체는 이미 BGF 관련된 편의점 매출 자체는 1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산업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착안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기계업종들이 조금 전에 괜찮다는 관점에서 그중에서 괜찮은 종목 신흥기계라는 종목을 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물류 자동화 기업입니다. 신흥기계도 제가 2013년도 4월 달에 유라이코 오런 버핏에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당시 11,000원대였는데 지금 액면 분할, 무상진자 100% 했었죠. 100% 정도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 무상진자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무상진자 물량이 좀 나오는 구간이니까 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중인 것 같고요. 예산은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회사인데, 전방산업 자체가 기계라든가 자동차 쪽이고 모든 물량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경쟁 회사는 현대 엘리베이터든가 SF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 상황이 좋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인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화 설비 자체가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수주가 500억이었는데, 작년도에 880억이었는데 상반기 5월달까지만 500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모멘텀이 괜찮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 상황 자체도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된 종목이다. 중소형 종목이지만 상당히 알짜배기 회사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도에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일 것 같고, 재무 안정성은 뭐 뛰어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 비율 자체가 거의
200%가 기본인데 270% 정도가 좀 될 정도고, 그다음에 자기자본 비율이 68%, 부채 비율이 45%니까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 가치로 따지면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SFA라든가 상대 가치로 비교해봐도 신흥기계 주가는 상대적으로 PER이 11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싸 보이는 것 같고요. 매매 전략입니다. 최근 어제 무상증자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보다는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정권에서 길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8,500원 정도 보시고, 올해 정도 목표 가격 11,000원 정도, 내년도에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진다는 감안한다면 15,000원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런 버핏의 한마디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어제 주가가 그리스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제처럼 비관적인 사람들이 모두가 비관적으로 살 때 주식을 사는 거고, 낙관적인 사람들 모두가 낙관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주식을 파는 시점, 오런 버핏의 마켓 타이밍이라고 썼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